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9월 1일 월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와서 이제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집 팔지 말자 했지. 단타족이 줄었다. 서울집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 말이고요. 전세 사기가 이제 끝났다. 폭락 끝났다. 이게 이제 아파트 수요가 전세 수요가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연끌도 어렵다. 대출 때문에 이런 것들. 강남은 계속 패닉 바이다. 강남에 이제 몰리고 있다. 로또 청약. 그 다음 상기 신도시 잠깐 이야기 나왔고요. 분상제 이야기 조금 나왔고. 이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 이제 직거래 이 관련해서 조금 나왔고. 서울 아파트, 대구, 미분양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말씀드린 대로 소위 똘똘한 한 채로 이제 계속 몰리고 서울 쪽 특히 그리고 강남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나 이제 그 비교를 해보니까 보통 30대에서 40대 기사들은 이제 좀 더 신중한 40대가 이렇게 사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틀린 말은 아니고요. 30대, 40대 플러스 이제 50대에서 60대. 예전에는 이제 70대 이상, 8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집을 매수를 하시고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이제 정리하는 분위기시고요. 지금 60에서 70대 이런 분들은 이제 정리하는 분이고 특히 젊으신 이런 분들이 지금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타 매도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년 부요 이제 채우고 나면은 세팅이 다 끝나고 나면 기본적인 세팅이 끝나고 나면 이자나 이제 금융 비용을 이제 비교해 보거든요. 금융 비용을 이렇게 봐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고 정말 이제 그 이자나 이런 부대 비용들이 목에 탁탁 막혀 오면은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영끌 경매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지금 금리 인하를 이제 시사했기 때문에 보통 금리 인하가 되면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고 돈이 있으면은 사실 지금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면은 결국 부동산으로 와서 이제 이자가 싸니까 최대한 돈이 좀 많이 풀리니까. 근데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조금 그게 바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되면은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국 서울집을 지금 안 팔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 손님도 서울에 이제 금액이 떨어지니까 그걸 정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플랜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한 채를 남겨두셨으면 지금 또 큰 시세 차익이 남겼는데 제가 그때 이제 좀 팔지 마시라고 했거든요. 그냥 서울은 한 채나 아니면 여유가 있으시면 명의를 해서 두 채 정도는 하시는 게 낫다고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특히 지금 말씀드린 건 똘똘한 채 매수를 계속 지금 거의 근로노동의 자본력이 있는 분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매도인 분위기도 안 팔고 있고 살려는 사람 수요는 많은데 이제 팔려는 사람은 이제 호가를 높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울의 이제 아파트 시장이 계속 몰리고 있고 매매나 이제 전세가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아파트의 이제 빌라, 연립, 오피스텔의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접근성이 이제 떨어졌는데 워낙 지금 올라가니까 이 수요가 여기에 이제 수요가 아파트 시장으로 올라갔다가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제 다시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흘러가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뭐 그 어떻게 땅바닥에 잘 수는 없잖아요. 뭐 정말 필요하다 하면은 그리고 괜찮은 물건이 있다 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뭐 비아파트 소유주분들이 뭐 전세 사기꾼들이 아니듯이 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한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의 88 대책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맞춰서 20년 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면은 조금 넘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예. 상기 신도시를 잠깐 본다 하면은 네, 또 상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통 이제 상기 신도시의 결국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근접이거든요. 서울의 근접. 어, 교통으로 보면 서울의 근접인데 이제 보통 직장이나 뭐 학교나 뭐 의료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보통 이제 교통으로 이제 한 30분 내로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인프라, 기반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베드타운이 돼 버리거나 정말 뭐 오히려 모든 지금 신도시들이 다 성공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성공 시간이 지나면 뭐 선순환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금액. 어, 상기 신도시를 잠깐 보면은 뭐 신도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뭐 이제 보통 왕숙이나 이제 교산이나 계양, 뭐 고창, 부천이라는데 보통 위치를 확인하면 이런 식입니다. 서울 주변에 1기나 2기 신도시보다 이제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했어요. 특히 지금 뜨는 게 이제 뭐 남양주 쪽이나 이제 교산 쪽이죠. 교산 쪽에는 이제 지하철까지 개통된다 하면은 보통 서울에 아주 근접하게 됩니다. 보면 벌써 이제 서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보통 서울로 바로 이렇게 예.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상기 신도시가 있는데 뭐 GTX선도 있고 교통이 이렇게 되다 보면 중요한 거는 그 상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오면 결국에는 이제 그 주변이 이제 가격대가 안정화되고 하다 보면 상기 신도시로 해서 이제 주변에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들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씩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상기 신도시가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호재가 되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악재가 되는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상승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뭐 로또 청약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거든요.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분양가를 이제 이제 일정 이하 가격으로 이제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하냐? 이제 택지비랑 뭐 일정한 이제 건축비로 건축비 정하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시장에 맡기는 걸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건데 시장에 이제 맡기면 뭐 일정 이하가 안 되게 되니까 뭐 분양가가 상승을 하겠죠. 분양가가 상승하면 그 주변에 이제 매매가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특히 그리고 이제 분양가가 상승하는 게 보통은 이제 서울 쪽, 그 수도권 쪽이고 뭐 지방은 이제 역세권 쪽이긴 하지만 이제 그 레벨 수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결국 서울 집값을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특히 신도시들. 근데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일정 이하로 하게 되면 집값은 이제 낮추게 되는 거죠. 분양가가 낮추게 되니까 매매가도 한정이 있을 거고 집값 상승은 이제 막는데 분양가가 낮다는 말은 이 사업 수익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시행 시공도 뭐 건설사 입장에서 신규 공급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뭐 또 공급한다 하더라도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을 아예 안 하려고 해버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또 로또 청약이랑 시세 차익 남기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 장단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폐지를 하느냐 아니면 좀 개선을 하느냐 아니면 뭐 지역별로 뭐 어떻게 좀 다르게 하느냐 이런 것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지금 대출이 이제 뭐 대출 규제가 지금 2단계가 이제 시작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 범위 내에서 이제 취급을 하고 뭐 하나하나 그런 모기지 보험은 안 되고 신한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대출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금액 무주택자 위주로 1주택자는 아예 안 되는 식으로 그 은행 사이트를 이제 한번 가보면은 뭐 지금 KB은행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비슷합니다. 뭐 지금 전세 대출이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뭐 지금 신혼부부 이런 걸 보면 다 하면은 뭐 신청 자격 조건이 뭐 신혼부부 이렇게 나오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보통 그리고 지금 1주택인 경우 내에는 투기지역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통 무주택자 위주로 사실은 주택이 돼 있으면 뭐 취급 불가능 식으로 2주택 안 되고 이게 아직 좀 더 바로 나타나지 않는데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출 보면은 네, 상품 보면은 지금 상품마다 지금 뭐 대출이 안 되는 식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걸 찾아보면 무주택으로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어, 주택담보로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지금 뭐 그런 식으로 대출이 이제 1억 2천으로 뭐 줄어들고 뭐 금액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좀 보셨고 그리고 뉴스에서 아까 저는 직거래 이거 잠깐 한 번 더 보면은 제가 이제 국토부에 이 자료가 나옵니다. 국토부에 이제 전세 자기 특별 단속을 했다고 제가 그 며칠 전 기사에 이제 할 거다 이제 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사실은 이제 어, 조사를 때로는 이제 소명하는 것들이 있고 분기마다 이제 이 조사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합동 조사를 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있냐, 특히 AI 기반을 해서 이제 요즘은 정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AI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리고 보증공사를 악용하고 뭐 공인중개사가 개입하고 분양업자가 개입하고 각각의 이제 영역에서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주요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제 매도인이 이제 집을 팔아요 매수인한테 그때 이제 전세 이제 이 매매 직전에 이 전세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세팅을 하면 뭐 보증기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결론은 매수인이 돈이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이 전세금으로 임차 보증금으로 매매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무자본 갭 투자랑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보증 보험 비용이나 등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 뭐 해준다고 매도인이 부담해 준다고. 근데 이제 명의만 이제 빌려주는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이제 전세금 뭐 전세금 들고 날라버리는 거죠. 근데 임차인분들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사실은. 뭐 보증 기간도 모르고 세부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절차적으로 틀린 게 아닌데. 거기다가 이제 그 나쁜 뭐 좋으신 중개사, 뭐 의사도 변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으신 분도 있지만 어, 좀 중개사들 중에 이제 뭐 돈에 눈이 현혹해 가지고 실제 그 보증 금액하고 이런 그 실제 전세 금액이랑 실제 이제 하는 것들이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는 1억 3천에 이제 중개한다고 임차인한테는 이야기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한 1억 뭐 한 1,500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는 뭐 이제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주고 실제 거래를 중개 거래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직거래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그 정부에서 이제 직거래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직거래하면 무조건 소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거래입니다, 사실은. 이게 안정성이 중개사가 없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참 그거를 또 악용을 해서 이제 중개사가 이렇게 정말 이제 나쁘신 분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임차인분들. 그, 줘가지고 그 차익이나 수수료랑 이제, 그거를 중개사랑 나눠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또 분양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 업체, 중개사 말고, 제가 그 분양 대행사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시행 시공, 그 다음 신탁, 분양 대행사, 그러니까 분양 업체에서, 이제 매매 가격에 뭐 수수료를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중개보수나 아니면 뭐 옵션이나 이런 것들 한다는 식으로 임차인들을 현혹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이제 체결하는 겁니다. 이제
무자본 매수인을 구해가지고. 근데 임대인들은 사실은 이분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이제 다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소위 말해서 분양업체가 실제 이제 표면상 매도인하고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고 해놓고 전세 계약과 동시에 이제 이분들은 전 매매 계약이 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임차인 분들은 그래서 이제 무자본 매수인 구해가지고 매매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분한테 가니까 나 집 팔았다 해버리면 이분 찾아가는데 나 돈 없다 이러니까 이제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막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뭐 피해자 요건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하고 뭐 범위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금융 지원 이런 것도 되고 신설하고 그 경공부에 넘어가는 걸 좀 최대한 유예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잡아들이기는 어렵고 최대한 뭐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신다 하면 빨리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고 뭐 주변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십시오. 지금 뭐 무자본 갭 투자, 깡통 전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중개사인 저도 이런 걸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왜냐면은 이런 걸 알아야 손님들한테 뭐 혹시나 제가 계약을 안 하더라도 뭐 상담할 때 설명도 드릴 수 있고 또 이 중개사를 악용하려고 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몰래 이제 정보를 제공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작당을 하고 하시는 중개사도 있지만 임대인분이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증보험이나 뭐 체크하면 이런 상황이 안 되면 뭐 중개사들이 그런 걸 확인 안 하고 뭐 중개보수를 조금 더 많이 줄게요 해가지고 그냥 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중개사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분들도 이제 좀 잘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직적으로 뭐 요즘은 워낙 이게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니까 뭐 드라마다, 뭐 영화다, 만화다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이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서울은 지금 똘똘한 채에서 강남 쪽에 몰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유가 되시는 자본이 어느 정도 다시 몰리시는 3, 40대 이런 분들이 있고 최대한 매도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안 팔려고 하고 있다. 단타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은 계속 살려고 하고 팔려는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가격대의 그 금액대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의 이제 대출 규제에 맞물려서 보합세지만 그래도 이제 돌아가긴 돌아갈 거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틈새로 퍼져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매로 아파트 시장으로 오니까 매매 전세가 상승하니까 비아파트로 조금 넘어가고 있다. 이런 살짝 이제 그런 간단한 뉴스. 그 다음 상기 신도시가 이제 도래한다는 그런 것들 이제 로또 청약,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그런 규제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있다. 그 다음 대출 규제가 지금 돼서 은행들마다 뭐 대출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 전세 사기 이제 나온 것들 이제 대책 나온 것들 발표 난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9월의 일입니다. 네, 이제 9월 달도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추석 전까지 또 하루하루 또 열심히 또 살아가 봅시다. 자, 오늘도 부동산 뉴스로 최부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독도 이렇게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 구독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하루하루 또 계속 행복한 기분으로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은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